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8단원 한국문학의 빛깔 5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4차 시까지 학습은 문학의 갈래, 그 다음에 황진이의 평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 다음에 사설을 시조 님이 오마 하거늘, 그 다음에 송순의 평시조 10년을 경영하여, 그 다음 향가 제망매가 등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속미인곡이라고 하는 가사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의 어떤 학습 목표는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성화자의 전통이 계승되는 양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는 작품, 이런 쪽에서 속미인곡을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입니다. 자, 운율감이 느껴지는 이유를 말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운율감. 자, 여러분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 형성이 되죠. 어떤 요소, 어떤 동일한 요소, 유사한 요소가 반복되는 데서 이제 운율감이 느껴지는데, 자, 운율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요소의 반복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이상 나오면 반복이죠. 그러면 동일한 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반복되면 되느냐 하면 어문,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런 어문이 반복되거나 시어가 반복되거나 식구가 반복되거나 시행이 반복되거나 이래 되면 운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나 음보, 그 다음에 통사 구조 이런 것들이 반복돼도 운율이 있다, 운율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는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 이런 것도 운율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용돈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5만원권 한 장 꺼내 나에게로 다가오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감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이때부터 둘 사이엔 격렬하고 날카로운 몸싸움이 시작되고 괜찮다고 말한 나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눈빛으로 응원한다. 그렇죠. 우선 반복되는 거는 요 아버지라는 말, 친구분이라는 말이 여기 가서 아버지, 친구분 반복되니까 그렇죠. 시어가 반복된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 하나 됩니다. 자, 물론 나도 반복되죠. 나도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어 반복이 하나 있고, 자, 아버지, 친구분, 나 시어 반복 있고, 또 하나는 글자 수로 보면 요거 4글자, 요거 4글자지요. 그 다음에 5만원권 4글자, 한 장권에 4글자, 나에게로 4글자, 다가오면 4글자. 그러면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니까 글자 수 반복을 음수율이라고 그러죠. 음수율은 4글자, 4글자 반복되니까, 자,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사가 한 번 나왔고 사사가 또 한 번 나왔죠. 2번 이상 나오면 반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자 수 반복은 사사죠. 이제 글자 수 반복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보라고 하는 거는 한 줄을 몇 토막으로 읽느냐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감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을 2토막으로 끊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음보율은 2음보가 되는 거죠. 2음보. 자, 음보의 반복, 일행이 2음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인데, 자,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인데 이거는 자, 1년이 3행, 이것도 1년이 3행, 1년이 3행, 1년이 3행에서 굉장히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는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돼서 이 고대 가요도 이별의 정한, 이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별의 슬픔 정도로 보면 되는데, 자, 이것은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해서 시조, 가사, 한시,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별의 슬픔. 자, 그럼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고대 가요의 황조가, 그 다음에 고려 가요의 가시리는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시의 송인, 그 다음에 시조의 황진이의 시조, 요 어저 내일이야, 요것도 이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의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별을 노래한 작품 중에는 작가는 남성인데 화자를 여성 화자로 이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어떤 표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 특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인 충신연주지사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라고 하는 것은 군주를 연모하는,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거죠.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는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여성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를 그리워하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겉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하가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을 노래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느냐 하면 여성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아주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남성 화자보다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더 애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성 화자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문학입니다. 가사.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속미인곡은 가사인데, 자,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시조와 함께. 시조, 가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갈래인데, 자, 이 가사는 시조에 비해서 길다는 거죠. 길다. 시조는 몇 줄입니까? 그렇죠. 세 줄이죠. 세 줄. 근데 가사는 세 줄짜리 시조가 끝없이 이어진다. 끝없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조나 가사는 다 사음보입니다. 사음보가 연속. 시조는 세 줄로 정해져 있지만 가사는 세 줄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가사는 책 한 권짜리가 한 편의 가사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과 유사하다.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행의 첫 음보가 세 글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속미인곡인데 사음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자, 한 줄을 아까 용돈이라고 하는 그 시는 한 줄을 두 토막으로 끊어 읽었는데 이거는 네 토막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네 토막으로 끊어 읽어서 이제 사음보라는 거죠. 이런 사음보가 쭉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신님 세 글자죠.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해서 자, 요 마지막 구절만 보면 자, 이 시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겁니다. 어쨌든 길이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내용은 강호에서 누리는 삶. 강호라고 하는 것은 강과 호수인데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고 유배지에서의 삶, 여행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 부녀자가 쓴 규방 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에는 개화 가사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자, 가사 작품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속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미인곡인데 속미인곡 이전에 사미인곡이 먼저 창작이 됩니다. 사미인곡인데 이때 사자는 생각할 사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사미인곡이지요. 자, 사미인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인을, 자, 미인이죠. 미인을 사자가 생각할 사자입니다.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 말이죠. 그리고 속미인곡은 속사미인곡입니다. 사미인곡의 속편이죠. 그러면 미인이 누구냐 하면 아까 이제 여성화자라고 그랬죠. 겉으로 볼 때는 여성화자가 남성 시적 대상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미인이 남성, 겉으로 볼 때는 여성화자가 그리워하는 남성이지만은 속으로 보면 신하가 충정을 바치는 군주가 되는 거죠. 임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지연이는 송강정철이죠. 정철. 정철이 1593년에 돌아가시니까 임진왜란 바로 이듬해지요. 그러니까 이때 임금은 선조입니다. 선조. 선조 때 우리나라의 이제 당쟁, 붕당 정치가 이제 거의 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송강정철의 삶도 보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함수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위에 있는 부분은 벼슬 할 때입니다. 벼슬 하는 거. 임금 곁에서 벼슬 하는 거고. 근데 그 붕당 정치를 보면 어떤 뭐 동인이든 서인이든 한번 집권하면 계속 집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슨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이 벼슬 하던 동인이 집권을 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동인들이 물러납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죠. 낙향합니다. 낙향. 자, 고향으로 갔다가 또 벼슬했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벼슬했다가 이런 것이 막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강정철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 시조도 많고 가사가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 이 관동별곡은 원래 고향에 있다가 임금이 너 와서 강원도 관찰사 하라 이렇게 해서 한나라에 달려가 가지고 이제 강원도 관찰사 하면서 관동지방에 그 동해안하고 그 금강산 그 기행 뭐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향으로 또 가게 됩니다. 자, 이 고향에 있을 때 쓴 작품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라는 거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라는 두 편은 낙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으면서 어떤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철은 다시 또 중앙 무대로 가게 되죠. 가서 뭐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요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벼슬할 때가 아니라 고향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미인곡은 여기 보면 두 여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두 여인을 여인 1과 여인 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성 화자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제가 이거 3번 읽기였는데 충분히 읽었다고 보고 갑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에 현대의 풀이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사음보로 끊어 읽으라고 그랬죠. 제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런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 하늘에 있는 백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옥황상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했다는 얘기는 임금과 이별했다. 이 말은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뭐 남자와 여자로 본다면 그 남자와 이별했다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한테 뭐 버림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가 다 져 저문 날에, 자, 날이 어두워지는데 니 어디 가노? 누구 보러 가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왜 벼슬에서 물러나? 니 지금 누구 보러 가노? 날은 어두워지는데 누구 보러 가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인 일의 물음입니다. 자, 백옥경을 떠난 이유, 아니면 벼슬에서 물러난 이유, 아니면 뭐 임과 이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여인 이가 답합니다. 자, 여인 이가 답합니다. 아이고 너로구나. 아이고 어와 너로구나. 내 사설 내 이야기 들어봐라.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적 한가마는, 자, 이때 얼굴을 모습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얼굴 낯 이런 거보다는 이제 모습으로 봤고, 뭐 거동, 내 모습과 내 어떤 태도가 님 괴암적 하는 것은 괴다는 사랑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사랑함직한가마는, 자, 내 모습으로 봐서 님이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어딘디 날 보시고 니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처음에 아이고 뭐 내 모습으로 봐서 님과 뭐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님이 야 너다, 너 뭐 very good 이랬다는 거죠. I love you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 곁에야 어지러이 하뒀던지, 이래라고 하는 것은 아양이죠. 아양을 떨었다는 거죠. 곁에, 아양 곁에 막 아양을 어지럽게 떨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처음에는 너로다 이렇게 반겼는데, 그래서 애교를 좀 떨었더니 반기시는 얼굴빛이 요 낯은 이제 얼굴이죠. 얼굴. 아까 요 얼굴은 모습이고 요 낯이 이제 오늘날 얼굴입니다.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입니다. 자, 님을 탓하는 게 아니죠. 내 몸에 지은 죄,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아양 떨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왜 산이죠. 산같이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는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을 허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너무 서러워 풀어 생각하는 이 말이죠. 좀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가 우리의 사랑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다시 그 여인 일이 야 너 왜 이별했어 하니까 내가 너무 아양을 부리고 교태를 뭐 부려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내 죄야. 근데 내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러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인 2의 대답이 되겠죠. 자, 여인 2의 대답인데 자신의 죄에다가 조물주의 탓. 그러니까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명론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렇죠. 요 부분 아주 그 아양을 떨었다는 거죠. 너무 애교를 떨었다는 겁니다. 요게 자신의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 1과 여인 2를 묶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 우리 그 시조도 어떤 거 3장 구성이었고 향가 19체 향가도 3단 구성이었죠.
가사도 크게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입니다. 임과 이별한 이유를 여인 1이 묻고 여인 2가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왜 벼슬에서 물러났노? 내 죄야,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학습 과제. 이 과제가 뭐냐면 속민곡 전체를 현대어로 풀이하기입니다. 자, 요 속민곡 내용을 PDF 파일로 해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현대어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덧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적기 바랍니다. 자, 적어서 뭐 구글 문서로 하든 한글 문서로 하든 뭐 잘 안되면 사진을 찍든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전문입니다. 전문. 전체를 현대어로 풀이하기입니다. 자, 할 때는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그냥 침묵으로 읽어나지 말고 대 가는 저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덧도 한되이고 본덧도 하구나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여기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자, 본사 결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